안녕하세요. 마리키친입니다. 마트에서 생크림을 사려고 보면 이렇게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걸 보게 되는데요. 도대체 어떤 점이 다르길래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걸까요? 제일 비싼 걸로 사면 무조건 좋은 걸까요? 저렴한 생크림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요. 여러 가지 종류의 생크림을 직접 먹어보고 맛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드릴게요. 생크림은 먼저 원료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요. 첫 번째, 우유로 만든 동물성 생크림. 두 번째,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식물성 생크림. 그리고 이 동물성 생크림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유크림 100%로 되어 있는 동물성 생크림이 있고요. 유크림 99%에 유화제나 첨가물이 소량 들어있는 동물성 생크림이 있어요. 식물성 생크림도 굳이 두 종류로 나누자면 동물성 재료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생물성 생크림이 있고 동물성 재료를 섞어서 맛을 보완해낸 컴파운드 크림이 있어요. 그럼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볼게요. 먼저 생크림은 어떻게 만들까요? 우유는 수분, 단백질, 유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원심 분리라는 과정을 거치면 크림층과 탈지유로 분리가 됩니다. 위에 뜨는 크림층을 가져다가 살균, 냉각, 숙성을 거쳐서 만드는 것이 바로 생크림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유보다 더 진한 농도로 유지방이 물속에 섞여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유크림 100%의 동물성 생크림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식물성 유지나 유화제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몸에 가장 덜 해롭다고 볼 수 있고요. 풍미가 뛰어나고 사르르 녹는 식감이 좋습니다. 다만 유통기한이 일주일 정도로 매우 짧고요. 휘핑하기가 까다로운 편이에요. 식물성 생크림에 비해 무거워서 거품이 상대적으로 덜 나는 편이고요. 매끄러운 표면의 생크림으로 휘핑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울퉁불퉁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서울우유, 덴마크, 메일, 파스테르 생크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성분은 유크림 100%, 식품 유형은 유크림입니다. 두 번째로 유크림 99%에 첨가물이 섞인 동물성 휘핑크림에 대해 알아볼게요. 유크림 100% 생크림이 가진 단점을 보완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유통기한이 너무 짧죠. 그래서 초고온 살균 또는 UHT 방식을 거쳐서 유통기한을 더 늘립니다. 일반적인 살균을 약 70도 이상에서 10초 이상 한다면 UHT 살균은 138도에서 150도의 온도에서 2초에서 5초간 아주 짧게 살균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더 많은 박테리아를 소멸시켜서 보존 기간이 한 달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단 여러 변화가 생깁니다. 먼저 고온의 열로 인해 지방이 분리될 수 있어요. 그리고 크림이 가진 부드러운 식감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첨가하는 게 바로 카라기난입니다. 카라기난은 크림이 분리되지 않도록 해주고 부드러운 크림의 속성이 유지되도록 해주는 일종의 응고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라기난은 유해성이 있다 없다 해서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만 제 생각엔 어찌됐건 첨가물이니 안 먹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겠지만 가공식품이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엘렌비르, 페이장 브루통, 레스큐어, 이즈니, 프레지덩, 메일 휘핑크림 등이 있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유크림 99%에 카라기난, 유화제 등의 첨가물이 들어있고요. 식품 유형은 가공 유크림입니다. 가격은 유크림 100%와 비교해서 살짝 저렴한 편이고요. 브랜드가 참 다양하고 맛도 조금씩 다르니까 여러 제품들을 시도해 보시면서 좋아하는 맛의 브랜드를 스스로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레스큐어 생크림을 참 좋아해요. 이걸로 치즈케이크 만들면 진짜 맛있어요. 이제 식물성 유지로 만든 생크림을 볼까요? 이건 우유의 지방이 아닌 식물성 기름, 어렵게 말하면 경화팜유, 쉽게 말하면 식용유로 만든 생크림이에요. 사실 전 이 생크림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맛이 느끼하고 미끌거리는 식감이 싫어서 대체 이런 걸 왜 파는 걸까 싶었거든요. 근데 이 식물성 생크림은 맛이 좀 아쉽지만 동물성 생크림이 가진 단점을 완벽하게 커버해주는 제품이에요. 우선 유통기한이 가장 길어요.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냉장 보관하면 최대 6개월에서 1년까지 보관 가능합니다. 두 번째, 가격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해서 업장에서 사용할 경우 제품 단가를 낮춰주는 좋은 제품입니다.
카페에서 음료에 올려주는 휘핑크림, 저렴한 가격의 빵에 들어있는 생크림은 거의 이 식물성 유지로 만든 생크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림이 가벼워서 휘핑이 잘 되고요. 표면도 매끄럽고 광택이 있게 나옵니다. 휘핑한 이후에 모양도 잘 유지되기 때문에 작업성이 아주 좋죠.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에버휩, 홈라, 골드라벨이 있어요. 식물성 유지를 가지고 유크림과 비슷한 맛과 식감을 내기 위해서 별별 첨가물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식물성 유지는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금방 굳어버리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혈관 건강에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참고로 식물성 생크림을 구매하실 땐 설탕이 첨가된 가당 제품인지 무가당 제품인지 꼭 확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른 생크림도 마찬가지겠지만 식물성 생크림은 특히 가당 생크림이 많아요. 가당 생크림을 베이킹에 쓸 경우에는 완성된 과자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달아질 수 있거든요. 베이킹할 땐 가급적 무가당으로 쓰시는 걸 추천하고요. 설탕의 양을 조절해서 당도를 원하는 만큼 조절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컴파운드 크림을 볼게요. 식물성 생크림은 가격도 저렴하고 유통기한도 길고 휘핑도 잘 돼서 너무 완벽한데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죠. 바로 맛이 없다는 건데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동물성 재료를 넣어서 맛을 보완한 제품이 컴파운드 크림입니다. 성분표를 보시면 식물성 유지에 버터밀크가 섞여 있습니다. 컴파운드 크림은 식물성 생크림과 동물성 생크림의 장점을 고루고루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격도 어느 정도 저렴한 편이고 보존 기간도 길어요. 맛도 꽤 괜찮습니다. 동물성보다는 풍미가 떨어지긴 하지만 식물성 생크림에서 느껴지는 느끼하고 미끌거리는 맛은 거의 없습니다. 식품 유형은 유향류 가공품이고요. 대표적 제품으로는 밀라골드, 선인 DB크림, 데어리 휘핑크림, 서울우유 바리스타즈 휘핑크림 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생크림 사실 때는 뒷면을 보시고 이 4가지 생크림 중에 어떤 종류인지 판단할 수 있겠죠? 베이킹 할 때 그럼 어떤 종류의 생크림을 선택해야 될까요? 일단 맛과 건강을 생각한다면 동물성 생크림을 추천합니다. 우유의 풍미와 입에서 사르르 녹는 부드러운 식감은 그 어떤 재료로도 대체할 수 없어요. 업장에서 제품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홈베이킹 하는 정도라면 그냥 동물성 생크림 쓰시면 됩니다. 다만 브랜드별로 맛이 조금씩 다르니까 본인 입맛에 맞는 괜찮은 브랜드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식물성 생크림이나 컴파운드 크림은 케이크 아이싱 연습할 때 사용하시면 좋겠죠. 표면도 매끄럽고 휘핑도 잘 되고 가격도 저렴하니까요. 혹시 동물성 생크림이 작업성이 너무 불편하고 가격이 비싸서 절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동물성 생크림의 일부를 식물성 생크림으로 대체해서 써보세요.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유크림 100%를 쓰시고요. 생크림을 끓여서 사용하는 레시피라면 카라기난이 첨가된 동물성 휘핑크림을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단, 커스터드 크림에 카라기난이 첨가된 생크림을 사용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물러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베이킹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